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해축팬 토요일 팀이지만 오늘은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5화 1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자 최기호입니다. 오늘도 동근씨와 형섭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대병 이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럼쟁이 김영섭입니다. 좋아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즈직에서도 라이브를 함께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이 22일, 크리스마스가 3일밖에 안 남은 황금 같은 주말. 3명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거는 올 크리스마스도 옆구리가 시리겠다, 이런 예상이 좀 그렇죠. 드는데. 다행히도 크리스마스 당일이 아니라 네. 덜 비참하네요. 당일이었으면 그래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좀 위안이 좀 되나요? 뭐 그쵸.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전부터 할 게 있다. 뭐 약간 바쁜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바쁜 게. 사람인 척.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바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쌀쌀한 거다. 그쵸. 그런 건가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남자 3명이서 있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인 건가요? 전 잘 그게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나요? 아이고 그렇게 그게 남자 3명이 그렇게 나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임에 있다. 건가? 이런 느낌. 모임에 있다. 모임에 친구들과 같이 있다라고. 또 어색하니까 말이 또 혼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가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름대로. 이 저희의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도 혹시 이 크리스마스에 듣고 계신데 홀로라면 저희 아이고. 셋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4명이서 모임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쵸. 고막 남친 역할 해주겠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저희와 함께 외롭지 않게 보내시면 좋겠다. 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두 분 다 크리스마스에 혼자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일단은 여자랑 같이는 안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일단 숨쉬기를 하겠다. 뭐 모임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네. 모일 수 있으면은 네. 뭐 모이는 게 덜 비참하겠죠. 형섭님은? 저는 그냥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볼 차다가 끝나고 이제 또 술 한 잔 기울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축구를. 그쵸. 뭐 어쩌겠어, 할 게 없는데 혹시 가만히 집에서 그냥 네. 유튜브 보면서 막 예. 크리스마스네 하는 것보다 네. 나가서 조금 활기차게 노는 게 그나마 좀 맞아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원래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뭐 1월 1일 다 축구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원래 1월 1일에도 눈 올 때 축구하고 이러면 그쵸. 재밌는데. 그 재미가 있죠. 네, 그런 또 달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바로 달콤한 거 맞나요? 조금 슬프네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인 토크 가볼 텐데요.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 오늘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충무위키 광고 문의 주시고 싶으신 분들 항상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은 열려있기 때문에 새벽 4시든 5시든 상관없으니까 항상 이메일 DM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광고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요. 나이트 렌즈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원래 기존의 루크아이 안경은 가시광선 400에서 495 나노미터 범위를 차단해줬는데, 나이트 렌즈는 400에서 550 나노미터 더 넓은 범위의 가시광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트 렌즈는 건강과 수면에 지장을 주는 인공 블루라이트 그리고 그린라이트를 100% 차단해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나이트 렌즈를 항상 광고를 하고 껴서 우리에게 그린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또 만들어 주시니. 네. 그린라이트 여성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 안 좋은 그린라이트는 차단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량의 블루라이트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들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우리 나이트 렌즈를 착용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인생의 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살짝 말하자면 이 지금 광고 주신 루크아이 그 광고주 분께서
팟캐스트 나오셨어요. 오. 한 일주일 전에 어허. 같이 녹음을 했었는데 등장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네. 비밀 엄수를 네. 물론 이게 업로드 될 때는 이게 올라올 거거든요. 아. 그래서 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또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한번 네, 소개를 뭐 해주시고 가셨군요. 소개도 해주셨고 뭐 네. 많은 인생 자기들이 책 홍보도 하고 아하. 또 어떤 사람인지 좀 오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호. 이분이 이제 네. 이 안경 외에도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또 들을 수 있는 네. 에피소드를 네. 곧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만들게 된 계기. 또 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듣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맨체스터 시티 아주 엠블럼은 하늘색이지만 지금 이제 경기 전적란에 들어가 보면은 다 빨간색이에요. 맞아요. 진짜 예. 소튼인지 맨시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진짜 그렇죠. 맨시티한테 이런 성적표가 엄청 네. 오랜만 아니 그냥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 맨시티가 이제 만수르가 인수하기 전에 네. 한 17위, 16위였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 보는 것 같아요. 그 엠블럼이 독수리이던 시절에 네, 맨시티. 맞아요. 독수리이던 시절. 네. 그 별도 별로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의 맨시티의 전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제 아스톤 빌라에게도 패배를 하면서 최근 12경기 1승 2무 9패. 이거 진짜 아. 소튼 아닙니까? 소튼이랑 다릅니다. 소튼은 최근 12경기 2승 1무 9패입니다. 오, 소튼이 더 네. 1승이 더 많다. 우리네요. 지금 맨시티는 소튼한테도 안 된다. 네, 그런 오. 정도로 맨시티가 심각한 부진 상황이라는 거고 예. 평소 같았으면은 펩이 잘리냐 마냐 얘기가 그쵸. 나오는 게 아니라 잘려야 되죠. 맞아. 그쵸. 역대급 부진이니까. 이게 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가는 거지. 사실 그렇죠. 다른 감독이었으면은 뭐 이거 잘라라, 빨리 나가라. 네. 뭐 이런 말이 나올 그렇죠. 만한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전교 1등이 네. 너무 이렇게 부진하니까 네. 쟤네 집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10등이 막 못해요. 리그 꼴등을 기록하면 쟤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막 제가 문제겠구나 싶은데 네. 전교 1등 이렇게 못해버리니까 그죠. 집안에 우환이 있나? 그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들리 부상이라는 이제 집안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문제가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오히려 약간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가끔 그 다음 학기에 성적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죠. 저희가 모르는 사실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 막 부모님이 싸우거나 네. 그렇죠. 그런 막 뭐 주위에 무슨 어떤 진로 관련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례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너무 맨시티가 맞아요. 정말 사실, 한 경기 한 경기 질 때마다 에이 저러다가 올라오겠지. 네. 저러다가 올라오겠지 하는데 네. 12경기 딱 되고 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데? 그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K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약간 전북현대 보는 느낌. 그쵸. 맞아요. 전북 본 전북과 수원이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맨시티가 뭐 강등권까지 가기야 예. 하겠습니다만은 뭐 네. 냉정하게 순위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치가. 근데 6이면은 네, 최근에 이제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컵 대회나 아니 이제 대회들에서 너무 네. 부진하다 보니까 네. 이게 엄청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맨시티도 맨시티지만 사실 근데 맨시티는 만수가 인수하기 전이라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이제 강팀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펩으로 봤을 때 펩은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펩은 인생에서 네, 이렇게 정말 이런 적이 없어요. 펩 인생에서 4연패도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2경기에서 9패, 뭐 1승 2무 9패, 3승도 아니에요. 1승 2무 9패.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우주 막 월드 와이드 컵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네. 외계인들이랑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이게 리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9패를 기록할 정도로 펩이 위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죠. 펩 인생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네.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거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진할 때 이제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온다거나 맞아요. 획기적인 무언가를 그쵸. 해서. 인버티드 풀백도 사실 그렇게 네. 통해서 나온 거고 네. 아니면 진짜 조금 새로운 선수들을 기용해서 네. 진짜 경기 형태를 바꾼다던가 그런데
지금 뭔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다 안 풀리는 느낌. 어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오히려 패배가 좀 기대가 된다.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 위기 상황이니까 네. 드디어 이제 약간 지금까지 펩도 살짝 저번 시즌에도 이제 잘 우승을 한 다음에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뭐 역시 나구나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드 모드가 됐잖아요. 아 이제 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술과 펩 부활. 네, 갑자기 이제 머리에 딱 맞으면서 이제 나의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 겨울 이적 시장에 뭐 이적 시장으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전술 뭔가를 획기적인 걸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인버티드 풀백의 이 충격처럼 막 인버티드 골키퍼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를 가져와서 막 홀란드 풀백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경질당하지 않을까요? 또 몸싸움하면 또 잘할 것 같긴 해요. 몸싸움하면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가짜 윙어 그렇죠. 네, 그런 이런 거, 느낌? 가짜 수비형 미드필더 범부들은 생각할 수 없는 네, 무언가. 그렇죠 그런 거를 하나 개발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기대도 되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펩 아니면 이제 퍼거슨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대처 능력이거든요. 사실 퍼거슨한테는 그래도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엄청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때 많았죠. 뭐 선수들 이제 뭐 진짜 아예 안 써서 선수들을 기용해서 뭐 조금 변화를 준다거나 그랬는데 펩은 사실 이렇게 큰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서 처음이잖아요. 네. 이거를 잘 대처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퍼거슨보다 진짜 그 능력을 가진 감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요즘 정말 펩이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퍼거슨과 또 다시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제 펩이 넘길 수 있을지 네.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얘기를 한 달, 2달 전부터 네. 연패하고 있을 때부터 하던 얘기 같은데 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과연 맨시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이틀 챌린저가 될지 사실 좀 아직은 희망은 있잖아요. 또 남은 경기 맞죠. 후반기에 맨시티가 맞아요. 갑자기 20승을 찍을 수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후반기 맨시티가 이제 또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리버풀이 특히 겪어봤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알죠. 그래서 이 사실 그 전에 맨시티 얘기를 할 때는 지금쯤이면 이런 연패 같은 거를 좀 탈출하지 않을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단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맨시티의 끝없는 부진의 시작은 사실 로드리의 부상 이때부터 사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때 로드리 부상당하면서 이거 로드리 대체할 수 있는 선수 없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근데 한간에서는 야 펩인데 로드리 없다고 무너지겠어? 걱정하지 마. 한간에서는 야 그래도 로드리는 진짜 불가능해. 그렇죠. 팽팽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로드리의 장기 부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리가 빠진 맨시티가 무너지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아스날이 외대고를 없을 때 조금 흔들렸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EPL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말고도 맨시티를 포함해서 다른 팀들 중에서도 만약 이 선수가 빠진다면 팀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뭐 이런 네. 선수들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선수 이외에도 감독이나 그렇죠. 아니면 팀 외 무언가가 네. 빠지면은 네. 만약에 지금 이제 맨시티가 로드리가 빠졌을 때 이 네. 팀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그럼 로드리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네. 현재 팀에서 이 선수나 감독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빠졌을 때 네. 현재 이 팀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일단 로드리가 빠졌을 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네. 혹시 근데 로드리 말고 다른 또 핵심적인 거 맨시티에서 빠진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사실 현실성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프잖아요. 네, 그럼 네. 사실 만수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우선적으로 일단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 네. 셀링 클럽이 아니라 이제 바잉 클럽이잖아요. 그죠. 이제 돈을 쓰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주주가 어떻게 보면 만수르인데 만수르가 빠지는 순간 그건 어떻게 보면 외부 자원에서 이제 끌어다 써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수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맨시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없으면 안 될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만수르가 만들어놓은 체제로 지금은 이제 뭐 뉴스를 팔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한두 번 다시 일어날 일이지 네. 만약 계속해서 만수르의 자금 지원이 없다면은 네. 다시 맨시티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로드리가 물론 중요한 건 맞지만 네. 만수르가 빠지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펩보다도. 펩보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보드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스카우터진. 네. 사실 맨시티가 이제 좀 물론 이제 조금 유망하거나 그런 선수들을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건 맞지만 어떻게 됐든 그게 스카우터들의 능력이거든요. 그죠. 그 선수들을 이제 판단하고서 아 맨시티한테 어울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더블 스쿼드가 형성이 됐었고 네. 결국에는 뭐 트래블이라는 걸 달성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맨시티가 약간 부진하다고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쿼드가 너무 얇아요. 맞아요. 지금 알바레즈 보내고 이제 대체자 복구했고 그다음에 지금 필립스 보내고 물론 필립스를 자주 쓰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3선에 추가적인 자원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스카우터진들이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타이밍도 그쵸. 절묘하게 약간 맨시티에게 위험을 주고 있는 게 네. 사실 로드리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아니면은 좀 후보 자원을 위해서 뭐 필립스를 영입한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맞죠. 노력들이 있었는데 저번 시즌에 로드리가 잘 뛰니까 뭐 다 경기를 다 뛰어버리니까 이거 로드리 없어도 되겠다. 로드리 백업 자원 없어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부상당했거든요. 맞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좀 진짜 타이밍이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어쨌든 네. 필립스가 아무리 못해도 네. 그래도 띄워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랑은 좀 필립스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지 않았나. 네, 맞아요. 또 이 홀란드고 이 알바레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렸는데 그렇죠. 지금 이 스쿼드가 얇아진 상황에서 부상 자원이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지 않았나 맨시티에게. 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일단 맨시티가 좀 보강을 할 필요가 네. 있어 보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을. 네. 스트라이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저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저는 사실 홀란드 같은 스타일보다는 약간 알바레즈 같이 조금 넓게 뛰어주고 좀 그러니까 좀 유형이 다르잖아요. 네, 유형이 다른 스트라이커죠. 약간 네. 좀 하프 스페이스 사이로 가지고 약간 네. 그런 이제 스트라이커들을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홀란드가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대체안이자 어떻게 보면 또 경기를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알바레즈 같이 약간 조금 많이 뛰기보다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뛰고 그다음 좀 활동량 넓은 그런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시티가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선수를 사든지 네. 아니면 엄청난 전술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네. 반등을 해야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은 리버풀인데 리버풀은 사실 클롭이 나가면서 흔들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맞죠.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시즌 초반 이제 리버풀의 슬롯이 온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지금 이제 순위를 1위를 기록 중이잖아요. 네. 누가 1위를 할 거라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사실 걱정이 앞섰죠. 그렇죠. 걱정도 앞서고 그냥 챔피언스리그만 나가도 네. 그냥 엄청 잘한 거다 그렇게 네. 이제 기대를 네. 했죠. 심지어 그렇죠. 이제 뭐 사실상 선수단 보강도 거의 되지 않은 스쿼드잖아요. 그죠.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죠. 네,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흐라번베르의 엄청난 스텝업 맞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네. 지금 리그 1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버풀이 클롭이 나가면서 슬롯으로 바뀔 때 모두들 걱정했던 이유가 사실 주변 팀들 아스날의 벵거 또 맨유의 퍼거슨 이렇게 장기 집권했던 감독이 나가면서 무너지는 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리버풀도 장기 집권했던 클롭이 좋은 감독이 나가면서 당연히 무너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리버풀인데 만약 이 팀에서 지금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혹은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갔을 때 뭔가 네. 빠졌을 때 무너질 만한 요소가 있을까? 네. 저는 사실 리버풀 팬으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네. 축구 보는 사람으로서 네. 아놀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오. 해요. 아놀드. 사실- 아놀드. 네, 물론 아놀드가 지금 뭐 부진을 겪고 있고 네. 조금 몸 상태도 안 좋고 사실 뭐 리버풀 팬들이 좀 열심히 안 뛰는 것 같다 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뭐 저희는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건 네. 배제하고 얘기를 할게요. 네. 우선 아놀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그 공격에서의 연계 방식이 달라요. 이제 그 미드필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아놀드가 있어서고 살라가 고립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놀드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라한테 보통 이제 요즘에 더블 마킹이 붙는데 네. 그 사이에서 아놀드가 이제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 타이밍을 잡으면 그 사이에 이제 그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리버풀이 또 공격을 해요. 네. 근데 아놀드가 빠지고 이제 뭐 그 이제 오른쪽에 브래들리. 네, 브래들리 네. 아니면 뭐 고메즈가 왔을 때는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이제 공격이 치우치는데 네. 요즘에 로버트슨 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버트스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그렇죠. 리버풀 팬들은 좋아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 폼이 굉장히 떨어지고 약간 네. 조금 무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또 그 문제가 또 발생돼요. 그렇다고 루디가 조금 그 스페이스를 잘 활용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가 빠지게 되면은 아마 리버풀 전체에서 아예 형태가 다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놀드가 이렇게 좀 부진하면은 왼쪽에 로버트슨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지고 맞아요. 네. 그럼 로버트슨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버트슨이 예전처럼 이제 폭발적인. 뒷공간을 잘 커버하는 느낌도 아니라서 맞아요. 네. 이번에 이번 시즌에 좀 퇴장이나 경고 등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쵸. 로버트슨이 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이제 오른쪽에 아놀드의 부진이 뭔가 이제 전염병처럼 네. 이제 로버트슨한테 옮겨붙은 느낌. 그러니까요. 좀 물론 브래들리나 고메즈도 좋은 풀백 자원이지만 아놀드는 굉장히 시그니처한 플레이 그렇죠.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네. 너무나 가만히 두면 위협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상대 선수들, 상대 팀이 아주 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상대 팀의 킥을 잘 차는 풀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킥이 약간 그냥 킥 잘 차는 풀백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킥을 맞아요. 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많이 이제 견제를 하면서 리버풀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많이 네. 나는데 마지막에 아놀드가 없다면 이런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가 빠지면 리버풀이 무너질 수 있다. 네. 사실 그걸 제일 잘 보여준 게 사실 아놀드가 이제 부진했을 때나 이제 부상당했을 때 고메즈가 우풀백으로 나오면은 네. 감독들이 무조건 3백으로 세워요. 맞아요. 아예. 절대로 오른쪽으로 안 올렸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제 공통점이 살라가 계속 고립되거나 계속 끝에 몰려서 아무것도 그죠. 못해요. 결국에 그냥 소보슬라이 뒤로 내주고 네. 소보슬라이가 뭐 물론 뭐 올리고 아니면 뭐 반대로 넘겨줄 때는 있지만 네. 어쨌든 살라가 고립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버풀한테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원이기 맞죠? 때문에 네. 사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아놀드가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놀드가 빠지면 네. 스노우볼이 굴러갈 것이다. 그럼 동근 씨는 리버풀에서 누가 빠지면은 저는 좀 아놀드라 했을 때 네. 저는 반다이크를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반다이크가 물론 이제 반다이크가 실제로 한 시즌 픽포드한테 의해 네. 담궈져서 네. 한 시즌 나간 사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좀 어떻게든 대처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시즌도 굉장히 위험했다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최고의 위기였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네. 반다이크가 막 당장 내일 토트넘 경기니까 막 네. 개테크를 맞아 시즌아웃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죠. 이건 진짜 그렇죠. 멜버풀한테 끔찍한 참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엄청난 참사죠. 코나테 콴사 아니면 코나테 아니면은 고메즈 그렇게 나올 텐데. 네, 네. 심지어 이제 그 사이에는 마팁이 있어가지고 좀 맞아요. 중재가 그나마. 마팁이 부상 빈도가 있다곤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위안이 됐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마팁도 빠진 상태고 그리고 또 부상 빈도가 여전히 높은 코나테 네. 그리고 조고메즈 콴사라는 그 백업진을 생각해 보면은 네. 반다이크가 여기서 빠져버린다면 리버풀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맨시티의 로드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고메즈나 코나테 이 두 선수가 부상 빈도가 있는 선수들인데 백업 자원을 콴사만 데리고 끔찍하다. 갈 진짜. 수 있는 이유도 약간 반다이크가 모든 경기를 뛸 거라는 그쵸.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 거거든요. 그 틀을 짜놓고 이제 그 옆에 하나를 네. 채우는 거지. 맞아요. 반다이크는 무조건 놓고 오른쪽에 한 명을 하는 거라서 맞아요. 지금 이 스쿼드가 가능한 건데 지금 만약에 맨시티의 로드리처럼 반다이크가 시즌 아웃 당한다? 이거 참사입니다. 진짜 참사가 아니라 이제 막 엔도 센터백 진짜 맞아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시즌 맞아요. 내내. 맞아요. 그때 당시 반다이크
부상 당했을 때도 반다이크 한 명 부상 당하니까 다른 선수들도 다 과부하 걸리면서 다 부상 당하고. 근데 막 맞아요. 생성 선수들 나왔잖아. 리스 그죠, 그죠. 윌리엄스. 그렇죠. 생성 선수들. 그다음에 막 그때 이제 리스 윌리엄스, 나다니엘 필리스, 그리고 필립스. 필립스, 네, 뭐 오잔 카박 갑자기 임대 카박, 내려오고. 그쵸. 처박 맞아요. 임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도 근데 또 다 부상당해서 이제 핸더슨이랑 파비뉴 그렇죠. 세터백. 아, 그게 말이 안 되게 최악.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반다이크는 정말 대체를 할 수 없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놀드 뽑아주셨고 반다이크 뽑아주셨고 네. 네, 근데 저는 아놀드, 반다이크, 살라 중에 한 명만 나가도 네. 이게 지금 재계약 안 되고 있는 세 선수잖아요. 아 하필이면 그렇죠. 네, 근데 이 세 선수가 나갔을 때 저는 그 축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약간 선수들의 이런 멘탈. 팀적인 것도 정신 많이 지주. 네 특히나 이 반다이크나 아놀드가 나가면 아놀드는 그 성골 뉴스의 그렇죠.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반다이크는 또 주장 리더고 맞아요. 주장. 이런 선수가 갑자기 나갔을 때 지금 이 리버풀이 1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물론 뭐 아르네 슬롯의 좋은 이런 전술도 있겠지만 약간 하나의 팀이기 때문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클롭이 만들어 놓은 그 팀 스피릿이 있기 맞아요. 때문인데 그게 좀 깨지면서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게 보면 클럽의 이제 붉은 제국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지금까지 딱 핵심으로 이어져 온 선수가 결국에 반다이크, 알리송, 아놀드, 로버트슨 그 다음에 살라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거기서 이제 사실 물론 알리송은 지금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세 명의 어떻게 보면 그 필드 플레이어들에서 그 핵심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쵸. 보면 팀이 개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한 시즌밖에 안 됐는데 네. 또 그렇게 나간다? 아 네. 그럼 팬들한테 상처인데 그죠. 그 팀 선수들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핵심 선수들이 나가면 물론 당연히 모든 팀에서 핵심 선수가 나가면은 쉽지 않겠지만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이 나가면 리버풀은 어려워질 것이다. 심지어 그 세 선수가 지금 재계약이 안 되고 있는 선수라는 게 그러니까요. 좀 걱정받은 점이다. 또 그리고- 나가면은 자유계약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네.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버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팀은 이제 현재까지 맨체스터의 주인 아, 누군가요? 맨유죠. 아 그렇죠. 최근에 네. 이겼으니까. 최근에 맨유가 그쵸. 이겼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네, 현재까지 맨체스터는 빨간색이다. 그렇죠. 이 맨유에서 근데 사실 지금 맨유가 많이 무너져 있긴 합니다. 맨유가 무너져인 지 10년째 됐어요. 저는.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현재 시점 오늘 딱 지금 이 시간 시점으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아, 말이 되냐? 근데 진짜. 만약 맨유 여기서 누군가가 나가면 더 무너질 수 있다. 강등을 당할 수 있다. 정말 강등권까지 지금 더보기 리그 3위인데 네. 이 챔피언십 3위로 내려갈 수 있다. 네. 이런 요소가 있을까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 아모림인 것 같아요. 아모림의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아모림을 선택한 게 아모림을 믿어서가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맨유의 문제는 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물론 뭐 메가이어나 에반스나 네. 아니면 뭐 오나나 같이 그 선수로서 가져야 할 조금 책임감이나 그런 게 좋은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공격진들 특히 레시포드, 가르나초 아하. 그 이제 문제아들 있잖아요. 아하. 이른바 걔네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안 뛰어요. 어.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감독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몰림이 나가고 네. 뭐 물론 아몰림 나가고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네. 또 감독이 바뀌면 또 걔들 엇나갈 거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게 확신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아모림이 이제 레시포드를 최근 경기에서 명단에서 제외를 했는데 네. 레시포드가 좀 반발하는 걸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모림이 시험해 본 거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선수 좀 열심히 뛰는 선수 같으면은 네. 명단 제외됐으니까 네. 좀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의도를 보여주면은 아마 뛰게 하려는 심사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좀 불만을 드러내 버리니까 맞죠. 이제 막 월권이다. 월권이다. 궁예가 이제 미륵불처럼 네. 딱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걸려들었어. 나의 함정사에 걸려들었어라는 네. 느낌으로 맞죠. 레시포드가 완전히 눈 밖에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아모린 감독이 어쨌든 지금 감독으로서 나가게 된다면은 다른 선수들이 또 미쳐 날뛸 것이다. 네. 네. 이것도 또 스노우볼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동근 씨는 맨유에서 저는 그냥 맨유라는 팀의 가치, 같이 맨유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면은
맨유가 완전히 갈 것 같다. 팀의 아. 명성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네. 좋은 선수들이 뭐 더리우트 같은 선수들도 이번에 왔고 이런 선수들 영입할 수 있는 것도 그 명성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매번 이적 시장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네. 사실 그런 슈가데디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맨유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고서도 이제 FFP나 PRS 같은 규정 다 벗겨낼 수 있다는 것. 네. 정말 그게 맨유의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런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저는 정말 선수 영입으로서도 결국 상황이 치료가 안 되는데 어허. 이제 감독 선임도 이제 뭐 모반 무솔 랑텐이라는 네. 사상 초유의 그 라인업을 네. 보여주면서 실망스러운 성적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인 치료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발 축구도 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맨유라는 팀의 팀 가치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면 네. 큰 사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막 13위, 15위, 네. 18위 막 이런 순위를 기록하면은 언젠가는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례로 이렇게 계속 순위가 낮아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것도 그래도 맞아요. 아직은 맨유지 네. 맞아요. 하고 맨유에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고 맞아요. 근데 맨유라면은 이제 뭐 다른 클럽이 만약에 그러면 빌라랑 비교해볼까? 빌라가 챔스를 가도 네. 맨유에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11년이 지난 퍼거슨이 13년에 맨유를 떠났으니까 네. 11년이 지난 시간 동안 맨유가 이제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지 못했음에도 네. 맨유라는 팀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저는 맨유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어. 맞아요. 당연히 그 점을 꼽았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엄청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선수들이 팀을 고를 때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 팀의 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왜 항상 성공할 수 있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망할 것 같아도 좋은 선수들이 오는 이유는 그 선수들이 어렸을 때 거기 뛰는 선수들을 음. 보고 자라서거든요. 이 로망이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로망이죠. 거기서 네. 뛸 수 있다는 게. 네. 근데 맨유를 지금 이제 한창 프로 선수로 데뷔하고 그런 선수들의 나이를 보면 네. 대부분 이제 맨유가 전성기일 때 네. 아니면 맨유가 그래도 떨어지고 있어도 영원히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건데 음. 만약에 이렇게 진짜 한 적어도 전 5년 이상만 이어져도 전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렸을 때의 뭔가 꿈, 맞죠? 로망, 낭만 이런 것들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가고 싶었던 팀이 나를 부른다. 그렇죠. 지금 그 팀이 위험하다면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 되고 구하러 간다.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방에 항상 걸어놨던 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내가 네. 뛴다고. 그렇죠. 그 팀의 상황이 어쨌든 이부 리그가 아니라면, 네, 이부 리그. 맞죠. 네, 근데 사실 이부 리그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부 리그여도 뭐 네.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네. 그렇죠. 뭐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네. 맨유라고 속삭였다. 그래 그 반페르시 같은 것도. 네네 그런 느낌 그쵸.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 꿈이었던 팀. 맞죠. 그런 명성이 메뉴에서 빠진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선수 중에서 고른다면 혹시 누가 있을까요? 맨유 선수 중에. 선수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호일룬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일룬. 그러니까 호일룬.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얘 뭔 소리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든 골라야 되니까 고른 거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르크치가 이번 시즌 왔잖아요. 예. 하고서 이제 맨 처음에 아모rim 조금 시험을 하는 거 봤거든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지르크치는 지금 아모림 축구에 굉장히 안 맞는 선수인 게 네. 연계하고서 그 다음 동작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호일룬은 연계 소문이다. 그쵸 연계는 솔직히 지르크치가 조금 더 나은데 10% 나은데 네. 호일룬이 그 연계 능력은 10% 낮지만 다른 거 침투나 아니면 진짜 뭐 볼 받아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호일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부페가 이제 요즘에 조금 뭐 공격 포인트를 못 쌓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공격진들을 부지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라이커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부페는 아마 영원하게 맨유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냥 맨유면 부페고 부페는 맨유일 거예요. 그래서 부페를 안 꼽은 것도 있고 네. 다음에 호일룬과 부페가 과연 어떤 조합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성적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선수 중에는 호일룬이 빠지면 이제 맨유가 위험할 것이다. 네, 저는 씨는? 뭐 지극히 당연한 선택인 부페를 생각을 했고 아하. 아마 모두가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아. 맞죠? 맨유란 팀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고 어쨌든 이제 뭐 지금은 3선 역할을 소화하고 있지만 3선, 2선 다 가능한 선수고 네.
뭐 맨유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음. 여러 역할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선수 아하. 중에서 뽑으라면. 그죠. 그런데 부페가 빠져도 팀은 돌아갈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완전히-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렇죠. 네, 어쨌든 또 다른 선수를 살 수 있는 클럽이 맨유라. 그렇죠. 그렇죠. 또 공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뭐 사실 부상당하겠지만 뭐 마운트, 네, 지르크지도 근데 그 자리에서 뛸 수 그렇죠. 있을 것 어떻게 같기도 보면 하고, 네. 네, 에릭센 네네. 많죠. 근데 네. 대처는 되겠지만 정신적 지주 역할은 좀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을 것 네. 같아서 부페를 그쵸. 뽑았습니다. 아무튼 이 호일룬이든 부페든 나가면은 타격이 되긴 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반스가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에반스. 지금 정신적 진짜 지주. 포워슨의 진짜 마지막 노장. 유산. 정신적 지주 이 맞죠. 토템이거든요. 토템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으로 첼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첼시는 사실 이번 시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네. 많은 이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쵸. 네, 그렇죠. 언젠가 올라올 것이라고는 알았지만 이번 시즌에 바로 올라올 줄 몰랐다. 맞죠. 그러니까 아무튼 또 그렇습니다. 마레스카를 선임을 했을 때 많은 좀 의심들이 있었죠. 우려가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챔피언십 1등 감독이라 그래도 네. 사실 빅클럽이고 음. 그리고 포체티노가 그 네. 저번 시즌 막판에 또 갑자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포체티노를 유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포체티노 코인 모른다. 네. 떡상할지도 모른다라는 그쵸. 예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포체티노를 잘랐던 결정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하브리그 출신의 마레스카를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약간 좀 의외의 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석적인 수가 아니라 이거 잘하면 슈퍼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를 거는 카드였지 안정적인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미넨의 콤파니 선임에 묻힌 감이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의 비견가는 도박적인 선임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첼시가 갑자기 마레스카의 힘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첼시에선 지금 마레스카가 빠지면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수가 있을까요? 마레스카. 네, 마레스카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뭐 이탈. 결과론적으로 지금의 순위를 봤을 때 마레스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적으로 뭐 마레스카가 선임되고 나서 그 네. 전 감독보다 성적이 훨씬 좋아진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일단 팀의 그 체계가 잡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선수들이 각자의 이제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물론 아직 조금 완성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그죠. 약간 견고해져가는 그런 팀 음. 느낌이 있어서 감독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마레스카. 네. 그럼 동근 씨는? 잭슨. 아,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잭슨이 없으면 지금의 첼시는 없다. 신센이요. 그러니까 제가 잭슨이 네. 그냥 스텝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이제 점점 그쵸. 확고해지고 있어요 생각이. 처음에는 저희가 뭐 입중계도 하면서 그죠. 같이 그죠. 이거 막 신슨이라고 막 좀 네. 거의 뭐 세네갈 네이마르.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점점 경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진짜 세네갈 네이마르가 되고 있어요. 네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네. 물론 뭐 가끔 가다가 빅찬스 미스 하나씩 하긴 하지만 그건 또 인간미죠. 네, 인간미죠. 네. 그것까지 잘하면은 그리고 그런 그쵸. 거를 하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그쵸. 겁니다. 그리고 또 잭슨이 뭔가 줄 수 있는 네. 다른 선수와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 네 만약에 잭슨이 지금 빠진다고 갑자기 시즌아웃 당했어요 내일 그럼 그러면은 허전할 이제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은쿤쿠나 네. 네, 기우 같은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뭔가 잭슨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이나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쵸. 잭슨이 빠진다면 좀 맞아요. 첼시가 겉돌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막 완전히 부진하지 않겠지만 그쵸. 지금 순위를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 보는 축구 팬들의 마음도 약간 허할 것 같아요. 네. 잭슨이 골 넣고 킹 받는 세레머니를 네. 하는 걸 볼 수 없다니. 네, 무드릭이 사실 좀 첼시의 웃음 역할이었는데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네네. 거의 이제 첼시의 웃음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웃음 담당이 남아 있어야 된다. 맞아요. 라는 잭슨은 생각을 잘해도 좀- 웃기고 못해도 웃기고. 그렇죠. 못해도 웃기고. 네, 약간 재밌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잭슨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스날로 넘어가 볼게요. 아스날은 올 시즌은 이제 약간은 부침을 겪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아스날에서 어떤 요소가 빠진다면 위험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 화이트. 와, 벤 화이트? 벤 화이트. 네, 저는 오. 벤 화이트를 선정한 게 물론 지금 부상이 있긴 해요. 네. 물론 약간- 사실 네. 네, 오늘 약간 이 홍대병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또 대충 이유가 예상이 돼요. 저는. 그래요? 네. 무슨- 실제로 지금
빠져가지고 삐걱대고 있는 건 그렇긴 하죠.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네. 맞아요. 지금 딱 화이트가 빠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화이트를 선정한 이유는 화이트하고 사카의 그 이제 그 쌍둥이 포지션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 이제 사카가 여기 윙어로 나오고 네. 화이트가 이제 풀백으로 나왔을 때 네. 이제 사카한테도 살라처럼 이제 보통 더블 수비가 붙어요. 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여기 아래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박스 바깥쪽에 이렇게 붙는데 그렇게 되면 네. 사카가 이제 가마차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옆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못 올려요. 음. 근데 거기서 화이트 그 언더래핑이랑 오버래핑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혀요. 맞아요. 진짜 그게 화이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카도 달라지거든요. 아, 약간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춘 기간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워낙 오래 복도했고 국가대표에서도 같이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화이트가 있으면 사카도 살아나는데 그 화이트가 볼 받았을 때 엄청 기대가 돼요. 화이트가 왜냐면 걔가 사실 아놀드하고 좀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박스 안쪽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갔을 때 보통 아놀드는 바로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이트는 거기서 올릴 줄도 아는데 수비가 딱 바로 발을 뻗으려고 하면 그걸 박스 안쪽으로 치고 갈 줄 알아요. 거기서 이제 컵백을 내준다거나 그를 통해서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네. 요즘에 아스날 보면은 네. 특히 어제 경기 네. 물론 이기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른쪽에서의 호흡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그 예전 같은 공격력이 아예 안 나와요. 사실 이제 뭐 아스날 경기를 최근에 보면은 네. 우리 사카가 2명 계속 공 끌고 있다가 뒤로 내주고 네. 맞아요. 이런 움직임만 아니면 사카가 정말 다 뚫고 뭔가를 하던가 네. 네. 그런 모습이 주로 보이는데 저도 그게 나타난 이유가 네. 이제 화이트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파티도 나오고 그쵸.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많이 그 자리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른쪽 풀백 포지션으로. 네. 그런데 화이트가 있을 때만큼 뭔가 오른쪽 측면이 다이내믹하지 못하는 게 결국 아스날이 좀 이번 시즌 특히 2선 공격이 많이 죽어버린 네. 네. 그런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측면의 공격력이 윙어가 엄청난 선수가 있을 수 있지만 윙어와 풀백의 이 호흡이 맞았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그렇죠. 보이잖아요.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윙어 2명이니까. 네, 호날두, 마르셀루, 뭐 그렇죠. 메시, 다니엘 알베스, 그렇죠. 뭐 마네, 로버트슨,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요. 두 호흡이 어마어마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중 한 명이 빠졌을 때 공격력이 매우 약해진다. 네, 그래서 네. 아스날은 벤 화이트가 빠졌을 때 오른쪽의 공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벤 화이트가 일단 빠지면 안 된다. 사실 네. 뭐 그리고 부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 여기서 아스날의 핵심 부상인 것 같은 게 예, 아까 베나이트도 결국에 부상으로 빠졌고 그렇죠. 지금 수비진들이 지금 다 멸망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말 안 되는 그냥 얘가 나와 싶은 그 센터백들, 풀백들 다 나와서 계속 실수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맨시티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네. 그냥 단순히 라인 하나가 내려갔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그게 벤 화이트가 부상을 당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오른쪽 측면 북박이었던 벤 화이트가 부상을 당하면서 네. 뭐 그 자리에 이제 토마스 파티가 나오고 맞죠. 그러다가 이제 또 왼쪽 포지션은 원래 사실 부상이 많았던 포지션이잖아요. 그쵸. 네. 사실 그런 걸 고려를 해도 오른쪽 화이트가 건재하다는 생각 아래 포미션을 짜서 네. 그렇게 이제 왼쪽에 부상 병동들을 그렇죠. 거의 뭐 3분의 1이라 쓸 수 맞아요. 있으면 네. 돌리는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파티가 부상 당하면서 중원에 그런 공백도 백업 역할도 줄어들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측면에 좀 더 부하가 일어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사실 저는 외대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벤 화이트도 한 60% 70% 정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맨시티의 로드리도 그렇고 리버풀의 반다이크도 그렇고 이 아스날의 벤 화이트도 그렇고 이 팀당 이런 얘는 무조건 북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수의 백업을 안 준비해 놓으면 네. 이 선수가 빠졌을 때 스노우볼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영향력이 큰 것 같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뭐 화이트가 이제 백업이 없는 건 아니죠, 냉정하게. 그렇죠. 이제 토미야스도 있고 하지만 어. 걔네들도 결국에는 네.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뭐 그렇죠. 이번에 다시 돌아왔긴 했지만 결국엔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사실 철광왕이었던 선수들이라 이 선수가 빠질 거라는 걸 별로 감독들이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그쵸. 좀 크게 생각하지 네. 않는 선수들이 빠졌을 때 좀 많이 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벤 화이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제인 것 같은 게 사카는 그런 벤 화이트랑 거의 보통 뛰니까 네. 다른 풀백이랑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풀백이 나왔을 때 공격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특히 이제 파티 이런 선수들은 네. 이제 아무래도 파티 선수가 예전보다 많이 나이가 들었고 어쨌든 네. 기량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뒤에 머무르게 시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카 선수에 대한 상대 선수의
견제는 더 많아지는데 이제 그 부담을 분산해줄 풀백이 없으니까 사카 선수한테 더 부담이 더 가고 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부상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약간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우리 맨시티의 펩을 가르쳤던 아르테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전설의 네. 짤 아시죠? 이 펩과 아르테타가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해 있는데 맞죠. 과연 이 두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것인가? 이걸 보는 것도 조금 재밌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토트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토트넘은 지금 들쭉날쭉 정말 네. 이 팀이 뭐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 팀이에요. 네. 토트넘은 그런 팀인데 지금 현재 11위를 하고 있고 득실차가 17점 플러스 17점 굉장히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다고 이제 대본에 써주셨는데 네. 기괴하죠. 사실 네. 이제 11등 등수면은 거의 네. 뭐 득실차가 0, 마이너스 맞아요. 1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플러스 네. 와도 사실 플러스 17점이라는 점은 네.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그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골은 많이 넣은 거예요. 골은 많이 넣었고 그렇는데 네. 11위? 네. 이 뭐지? 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약간 좀 뭐랄까요 쓸데없는 골은 없지만 좀 쓸데없는 골을 많이 넣은 거죠. 그쵸. 그렇죠. 쓸데없는 골을 많이 네. 네. 넣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은근히 많이 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겨야 될 경기에선 골을 못 넣고 맞아요. 이미 이긴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은 거예요. 소튼한테 네. 막 5골 넣고 그러니까요. 막 입스위치한테 2대1로 치고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죠. 약간 소튼 뭐라는 팬으로서의 감정이 약간 들어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뭐 소튼은 저는 감독이 잘렸기 때문에 아, 5골 잘 쑤셔 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인데 그럼 이 팀에서도 어떤 게 빠진다면 이거보다 더 기괴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까요? 토트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센터백 2명인 것 같아요. 판더벤 반더벤과 로메로. 로메로. 지금 둘이 빠져서 위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토트넘이 이제 최근에 뭐 3선, 2선, 1선은 크게 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냥 항상 하던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비진 라인 너무 약간 불안해요. 네. 근데 토트넘 친구하고 이제 저번에 축구를 같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걔가 했던 말이 뭐냐면 특히 그 둘에서 반더벤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대요. 반더벤이 사실 엄청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닦아주는 게 엄청 크거든요. 맞아요. 이게 뒤에서. 엄청 빠르기도 하고 음. 엄청 활동량이 넓다 보니까 커버 능력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백들도 올려 쓰고 풀백들이 실수해도 그걸 커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골키퍼들도 편해지는 건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서브 선수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기력이 진짜 여기 딱 득실차 17점 이게 왜인지인 것 같아요. 딱 성적이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진이 워낙 기복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딱 그 어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수비진 2명, 이 로메로와 반더벤 지금 빠져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네. 것 같고 동근 씨는 저는 페드로 포로. 페드로 아. 포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막 뜨고 그러던데. 네. 근데 이 선수가 뭐 잘하고 못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네. 그 자리에 백업 포지션이 스펜스밖에 없는데 물론 스펜스가 최근 경기에서 또 괜찮은 그쵸. 모습을 보여줘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 선수는 우도기의 대체자가 돼야 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포로가 이번 시즌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리버풀인데 부상을 당했어 시즌 네. 아웃 당했어요. 네. 그럼 저는 토트넘 시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뭐 뛸 수 있는 선수가 스펜스가 있지만 스펜스는 사실 유로파 명단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그런 제한점이 있는 사람이라 네. 그래서 만약에 시즌 내내 포로가 저는 계속해서 띄워주고 부상도 안 당하고 있는 게 토트넘으로서 엄청나게 큰 그렇죠. 그 선수도 진짜 화이트 같은 맞아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얘 무조건 넣고 다른 선수 적고 네. 뭐 이런 역할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포로가 빠진다면 토트넘의 시즌 운용에 좀 비상이 걸릴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지금 슬슬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윙어가 문제인데 오른쪽 네. 풀백까지 문제가 되면은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혼돈이 있을 맞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포로가 좀 수비력이 약하고 공격력이 강하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좀 그나마 그래서 좀 커버가 되는 거지. 네. 만약에 포로 자리에 다른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브레넌 존슨 막 이런 선수다 네.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메르송 로얄이 원래 있었다면은 네, 에메르송 로얄, 네. 오리에 막 네. 이러면은 네. 진짜 어우 끔찍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근데 손흥민이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예. 손흥민. 손흥민은 없어도 된다 이건가요, 여러분? 아니 그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손흥민은 손흥민이 없어도 손흥민은 토트넘은 무조건 굴러갈 접고 것이다. 시작하는 선수가 아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두 분?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궁도가 될 이게 쳤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좀 토트넘이 득점을 이제 루트들을 보잖아요. 그럼 사실 기점이 손흥민은 아니에요. 손흥민은 약간 어떻게 보면 더치맨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끌어주면 풀백이 딱 빠졌을 때 그 사이로 이제 솔랑케가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국뽕 다 빼고 얘기하자면은 네.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특히 저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베르너. 왜냐면 지금 손흥민한테 맡긴 역할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베르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빠르고 어떻게 보면 일단 따라가는 선수라고 이제 수비수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손흥민을 안 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형선님은 손흥민보단 베르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동근 씨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역할로 쓸 거면은 어. 손흥민을 굳이 안 쓰고 다른 선수를 쓰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손흥민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손흥민한테 이런 다른. 역할로 쓸 거면은 대체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맞아요. 손흥민은 손흥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네. 베르너는 베르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네. 손흥민을 베르너처럼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 바에는 맞아요. 베르너로 대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네.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오른쪽 윙 때문에 그 엄청 고생을 하고 네, 있잖아요. 사단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을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베르너 쓰면 되는 거 예전 아닌가. 이제 레버쿠젠 이런 됐죠. 함부르크. 네, 그럴 그렇죠. 때처럼. 맞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약간 득점에 가까운 네. 위치에다가 좀 놓고 베르너 같은 선수에게 이 더미 플레이를 맡기면 되지 않나. 네. 근데 손흥민 좀 우윙도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좌쪽이 더 익숙합니다만 네, 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또 맞아요. 왼발 능력도 출중한 선수이기 네. 때문에 사실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양발이라고 해도 네, 손흥민 선수도 주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른쪽도 진짜 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잘할 것 같은데. 잘하죠. 그리고 안 뛰어본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커요. 많이 뛰었던 선수이기 아니 뭐 때문에 10년 전이었지만 네, 뛰어든 포지션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네. 토트넘 시절에서도 가끔 네, 그렇게 뛴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오른쪽에 베르너를 쓰고 베르너 거기서 더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해. 베르너 오른쪽은 거의 뭐 네, 그렇죠. 심정지 상태라 네. 생각해서 저는 그냥 추천은 안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냥 상대 선수들이 벨로너도 뛰는구나. 가 그죠, 약간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 그냥 이제 지나가세요. 그 라인은 이제 육상 라인 되는 그쵸. 거죠. 육상 라인 되고 네, 네. 회전문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보내줘도 네. 딱히 그렇죠. 어차피 못 넣을 그렇죠. 텐데. 하이패스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일단 손흥민 선수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되나? 네, 일단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다른 리그 팀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누군가 빠지면은 큰 문제가 될까요? 저는 페레즈 회장라고 아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하. 진짜요? 저는 오히려 좀 페레즈라 생각을 했어요. 어떤 느낌? 대체 가능한 게? 무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페레즈 회장이 나가면 큰일 레알 난다. 마드리드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네. 같은 의견인 거죠? 네, 지금? 같은 의견인 거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페레즈가 나가면은 근데 사실 팀의 회장이 나가면 당연히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페레즈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 영입을 안 한다. 예. 뭐 좀 센터백 다 부상 당하는데 버티고 있다라고 네. 욕은 먹지만 약간 FA만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제주예요. 네. FA 탐험 것도 전 제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이런 거 막 이니고 FA 사고 막 이런 거 네네. 유벤투스 FA 막 네. 주워 먹는 거 보면 그것도 네. 제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클럽 운영에 대한 네. 그런 철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페레즈가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간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휘청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형섭 씨는? 그 펠레즈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게 그 코빌드 사태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다른 라리가 팀이 다 마이너스 막 바르셀로나 돈 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레알 네. 혼자서 우리는 음바페다 사야겠다 그러고 있는 게 맞아요. 엄청 어떻게 보면 펠레즈의 약간 좀 재정 이제 관리 능력 그걸 맞아요. 보여준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보드친 얘기를 하셨을까? 전 선수를 하나 꼽자면 네. 크루투아. 인정. 그러니까 약간 레알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센터백들도 거의 대부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맞아요. 크루투아가 진짜 너무 많이 막아주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물론 비니시우스 위에 뭐 음바페 다 있지만 네. 크루투아가 없었을 때 저는 레알의 성적은 또 다를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점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서도 그
팀의 성적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저는 크루투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을 약간 쌓아주고 있다.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쿠르투아가 이제 이적하고 나서 첼시에서 네. 그리고 부진한 시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상이 있는 시즌이 있어서 그렇지. 네, 장기 부상을 당한 시. 그런- 근데 그때 이제 루닌이 나와서 네. 좀 맞아요. 활약은 해줬지만 네. 그래도 쿠르투아가 돌아왔을 때 네. 쿠르투아가 더 잘하지란 반응을 많이 보인 걸로 맞아요. 봐서는 약간 이런 대체할 수 선수들의 약간 특징이 약간 없을 때는 막 루닌 같은 선수가 나오면은 이제 쿠르투아 없어도 되겠는데 네. 하다가 쿠르투아가 나오면 그 안정감 자체가 안 달라요. 되겠다. 그리고 리버풀 알리송 생각하면 그죠?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켈러허 나와서 잘하면 이제 알리송 없이 그쵸. 켈러허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차이가 있구나. 막 빌드업 하는 것부터 그냥 네. 근본이 다르잖아요. 네, 일단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쿠르투아 네. 뽑아주셨고 페레즈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라지면 큰일 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는 어떤 저는 선수? 제가 먼저 얘기하는데 당연히 동의할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라마시아. 아, 이거 라마시아. 없어진다? 맞죠. 그냥 바르셀로나 끝장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끝장 날고 있었던 거를 라마시아가 다시 살렸거든요. 그렇죠. 라마시아가 지금 한 몇십 년째 살리고 있죠. 네.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회장님이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저는 무너졌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네 했는데 이거를 지금 라마시아가 살렸습니다. 그런 명언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의 과거와 미래는 라마시아가 책임진다. 네. 그죠? 그러니까 딱 그게 저는 맨 처음엔 뭔 소리지 했거든요. 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게 네. 바르셀로나의 과거의 영광, 세월간이랑 뭐 메시 뭐 그런 다 라마시아 출신이고 그죠? 지금의 이제 바르셀로나 미래라고 불리는 뭐 라민 야말, 네. 쿠바라시 뭐 그런 네. 애들 엄청 많잖아요. 네, 걔들 또 다 이제 라마시아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 영향이 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라마시아 선수들도 뭐 세월간이 나오면서 흥했다가 좋은 선수들을 사오려고 하다가 망했고 그렇죠. 다시 라마시아로 맞죠. 쿠덴브를 돌아왔다. 샀다가 망했다가 네, 네. 그래서 일단 라마시아가 사라지면 당연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동근 씨가 말씀해 주셨고 형섭 씨는 뭐 다른 거는 저는 페들리요. 패들이 그러니까 페들리가 이제 최근에 장기 부상을 결국에 이제 끊어내고 돌아왔죠. 네. 저는 페들리라고 선택 딱 확실히 든 게 오늘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 경기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오늘 바르셀로나 진짜 다 못했거든요. 진짜 맞아요. 솔직히 음. 잘한 경기와는 AT가 그냥 찬스를 많이 준 거지 잘한 경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빛났던 게 페들리였는데 어허. 페들리가 딱 볼을 차는 순간 딱 그 시작부터 한 20초간은 볼 주기가 달라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볼을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생각하고 볼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공간에 주면은 오. 이 선수가 그 다음 공간을 어떻게 줄 수 있겠다. 그걸 다 어허. 미리 박아놓고 하는 것 같거든요. 미래를 보는 남자.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조금 이제 약점? 네. 약간 아니면 이제 좀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게 중원이거든요. 맞아요. 오. 지금 왜냐하면 사실 공격에는 뭐 라민 야말도 있고 물론 최근에 하피냐가 부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네. 하피냐도 있고 네. 그리고 솔직히 뭐 아무리 뭐 수비진이 약하다 해도 지금 수비진이 엄청 튼튼한 편이에요. 네. 근데 중원에서 그 볼이 안 돌아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비가 빠졌다는 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네. 대용도 요즘 빠지고 있다는 점 그런 네. 것도 있겠지만 네. 페들가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아예 볼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페드리가 빠지면 바르셀로나 위기다. 네. 중원에서 볼이 안 돌아간다. 뭐 저번 이제 오늘 경기죠. 오늘 경기는 정말 모드리치가 한 10년 회춘한 듯한 그렇죠. 네. 정말 스페셜 같은 경기를 찍어서 맞아요. 네. 저도 선수 중에는 이제 페드리라는 점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르셀로나는 만약에 라마시아나 페드리가 사라진다면 큰일 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라리가 하면은 레알 바르셀로나 말고도 AT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이 팀에서는 뭐가 빠지면 큰일 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딱 두 명을 뽑고 싶어요. 어떤? 저는 맨 위에 있는 알바레즈하고 맨 아래에 있는 오블락. 알바레즈 올 알바레즈 시즌에 몰라. 맨시티에서 이적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레즈가 잘하고 이제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 알바레즈가 있을 때 그 글즈만의 영향력이 또 달라지고 음. 그리고 알바레즈 혼자 섰을 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지금 매 경기만 어떻게 보면 그 맨 위에서의 전술이 달라요, 엄청. 그러니까 어떨 때는 투톱을 세울 때도 있고 어떨 네. 때는 글즈만만 혼자 위에 세워두고 알바레즈를 제로톱을 쓸 때도 있고 네. 알바레즈를 이제 톱으로 쓰고 글즈만을 이제 제로톱을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상대 팀의 오른쪽 샌백이 약하면 이쪽으로 가고 맞아요. 왼쪽 샌백이 약하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하는 건데
이제 그리즈만이 뭐 최근에 이제 뭐 턴하면서 골 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 찬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알바레즈가 여기 앞에서 끌어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그리고 알바레즈가 최근에 득점력도 좋았고, 네. 네 그것 때문에 꼽은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알바레즈와 오블락. 네. 그러면 동근 씨는? 저는 시메오네를 아,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어쨌든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네. 감독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번 시즌 리그 4등을 기록을 하면서 좀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네. 이제 시메오네도 이제 갈 때가 된 게 아니냐. 그죠. 그런 얘기 그러면서 많았죠.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음. 부활을 했고 그리고 또 아들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낳으면서 아, 우잉 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결국 해결한 셈이잖아요. 네. 아들을 낳으면서. 네. 맞죠. 야 이거는 엄청난 큰 그림 네. 아닙니까? 이게 직접 해결한 거죠. 네. 자신이 직접 네. 해결해 버렸다. 자신이 직접. 어, 그래서 뭐 이거 농담으로 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시메오네의 존재가 네. 아틀레티코에 있어서 정말 큰 그렇죠. 맞아요. 존재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갑자기 다음날 시메오네가 나 사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아틀레티코에 불러온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오랜 기간 감독을 했기 네. 때문에 시메오네. 네, 그래서 시메오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에른 뮌헨. 미넨. 네. 독일의 챔피언이죠. 아니죠. 네, 디펜딩 챔피언- 챔피언이 아니죠. 이 아니죠. 네, 디펜딩 과거의 챔피언은 챔피언. 레버쿠젠이었고. 챔피언 네. 하면 떠오르는 팀이지만 챔피언이 아니다. 네. 그렇죠. 이 미네는 올 시즌 누가 빠지면 큰일 날까요? 미넨. 저는 개인적으로 케인. 해리 케인. 케인은 왜냐면 사실 뭐 지난 시즌에 결국에는 뭐 득점왕도 했고, 네. 그다음에 케인도 어떻게 보면은 위에 아까 말한 알바레즈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케인은 얘는 더 바닥을 많이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얘는 3선까지 내려와요. 진짜. 거의 그게 10번 막 8번 네. 2까지 가잖아요. 8번 진짜. 네. 근데 또 보면은 하고서 이제 볼이 조금 앞으로 가죠. 그럼 이미 스트라이커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케인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네. 해결이 안 될 때 걔는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 하나 어떻게 보면 이른바 딸깍이라고 하죠. 그쵸. 그걸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케인인 것 같아서 그렇죠, 뽑았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이제 케인이 부상 당해서 네. 경기에 못 나와서 밀러가 톱을 봤을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밀러가 이제 뭐 전성기 기량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도 나이도 있는 편이고 네, 확실히 큰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밀러가 아무리 전방에서 열심히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해도 네, 케인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파괴력이랑은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났고 네, 그리고 또 미넨의 이선이 최근에 부진한데 음. 케인까지 없으니까 너무 공격력이 빈약한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네, 그나브리, 코망 이런 아하, 애들 네, 뒷바라지 해주는 게 케인인데 네. 케인이 없으니까 네, 이제 이선도 뭔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제 맞출 대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데다 크로스 올리고 네,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저도 케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뭐 이제 그 다음은 키미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미, 키미가 어쨌든 저번 시즌에 좀 부진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키미가 뭐 풀백 이제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가리지 않고 띄워주니까 네, 이런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냥 키미가 있을 때 없을 때 경기 영향력이 미넨이 맞아요. 정말 차이가 나요. 네. 정말 키미가 잘 풀릴 때를 보면은 네, 아마 이 선수가 정말 그 아까 얘기했던 페드리처럼 네, 물론 뭐 정말 페드리처럼 영리한 움직임으로 패스도 주고 그냥 찔러주는 패스 하나하나가 기회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키미도 뽑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미히와 또 이제 케인, 케인.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시알라도 뽑고 싶어요. 무시알라, 삼성과 이선 사이에서 이제 케인은 약간 연계해 준다면 이제 무시알라는 이걸 끌고 가주거든요. 직접 가져가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시알라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두 분은 김민재는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다음 팀은 이제 네? 와 함정을 파놓는다 이렇게. 네, 김민재 선수는 빠져봤자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시군요. 다이어한테 대체 가능하다. 네, 뭐 그런 생각이시군요, 두 분 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생각보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이제 조금 수비보다 이제 공격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이게 뭐 사실
맞는 일보다 떼는 일이 이제 많은 팀이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김민재는 네. 필요가 없다. 아직 김민재가 빠져보지 않아서 모른다. 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김민재가 빠져서 지면 네. 대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그쵸. 하겠습니다. 제가. 아하. 지금까지는 아무튼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다음 마지막 팀 파리 생제르맹 파리. 가보겠습니다. 파리는 어느 누가 빠지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음바페가 빠지면서 네. 그쵸. 문제가 좀 생기고 있죠.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바페 정도의 슈퍼스타가 빠졌고 그리고 네. 네이마르도 한 번에 빠졌으니까 맞아요. 사실상 뭐 파리를 상징하는 원투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뭐 파리가 그 예전만큼 그 예전에는 거의 뭐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해 볼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네. 평가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큼의 파괴력은 나오지 않고 있고 리그에서도 물론 뭐 1등이고 상위권 순위 있습니다만 그죠. 예전만큼 패왕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이 낮아진 것 같아요. 팀이 1위가 아닌 게 좀 이상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동근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인용하고 싶은 게 네. 이제 아까 그 팀의 명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허. 저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한테 지금 그 시기가 조금 찾아온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파리가 슈퍼스타를 뭐 일단 자본력은 갖춘 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다만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그 명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리그왕의 평가도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가 일단 국제 무대에서 일단 성적을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고 지금 슈퍼스타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리그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뭐 팀 상황이 좋고 아니 뭐 독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파리 같다는 느낌이 지금 아예 안 들어요. 약간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래버리니까 지금 파리가 뭐라 약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강인이 있다는 존재 때문에 네. 파리의 그걸 결과를 챙겨보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챙겨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리는 지금 진짜 결과를 중시하면 안 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엔리케의 성향하고도 묶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엔리케가 사실 로테이션 엄청 돌리는 걸 좋아하는 감독인데 네. 그러면서 지금 팀이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 선수들도 계속 다른 포지션 가고 막 매 네. 경기도 막 뛰지 못하고 막 건너 뛰다 보니까 경기 감각도 약간 애매하게 올라오고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모든 게 애매하다. 네. 이 파리의 지금 팀의 뭐랄까 명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네. 이걸 네. 좀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불가능한 게 결국에는 구단주 뭐 네. 풀네임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타민 빈 하사드 알사니 네. 이분 같습니다. 아 그분이 떠나면은 파리도 어쨌든 자본력으로 네. 많은 그렇죠.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분이 빠지면 큰일 날 것이다. 네, 카타르 국왕시거든요. 네, 그렇죠. 카타르 국왕님이 빠지면 큰일 난다. 네, 진짜 그렇죠.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아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수를 뽑기가 애매하다고 저는 느꼈던 게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엔리케의 성향도 있지만 이 음. 팀에서 지금 뭐 특출나게 뭘 한다거나 그런 선수가 아예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파리 지금 이제 선수들의 지금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득점을 막 해주고 있는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음. 도움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는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를 엄청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도 없고 그렇다고 네. 꾸준히 뛰는 선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그 포지션에만 계속 뛰는 선수도 없어요. 네. 그냥 그나마 키퍼 든나루마 아. 진짜 그 선수 말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 꼽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빠지면 한국의 축구 팬들을 잃기 때문에 네. 그쵸? 아이고, 아이고. 한국 축구 팬들이 파리에 관심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큰 손실이 아닐까. 네, 또 중계권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없으면 안 된다. 한국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두 분은 이제 오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은 각 팀에서 아이, 다 대체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런 만드시면- 뜻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로 방송을 만들어 버리는. 이 두 분의 의견은 저희 방송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네? 과반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하고 1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시죠.